유튜브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테크 브랜드 미니덕트에서 해태제과 협업해 출시한 OES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인데요. 진짜 OS 크기입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 보통은 이 정도 크기의 보조 배터리를 2개를 들고 갑니다만 이번 촬영 출장 때는 하나를 OES 보조 배터리로 바꿔서 무게를 좀 줄여봤습니다. 작은 크기인데 8000mAh의 용량이고요. 물론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이 제품은 성능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재미있는 디자인에 중점을 둔 배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봉한 지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배터리에서 OS 향이 진하게 묻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954년작 미야모토 무사시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작해봤습니다.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는 에도 시대 때부터 가부키나 인형극을 통해 다양한 각색이 이루어져 왔고 1930년대 요시카와 에이지가 아사히 신문에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를 연재하면서 그를 둘러싼 많은 일화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에 발매되기 시작한 만화 베가본드가 무사시의 이미지 정착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야모토 무사시 결투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고쿠라번 검술 사범이었던 사사키 코지로와 대결한 간류섬의 결투가 유명하죠. 이 대결 역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사키 코지로의 출생년도 역시 불명확한데요. 간류섬 결투 당시 무사시는 29세, 사사키 코지로는 18세였다는 설이 유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키 코지로 18세 이야기는 그가 사망한 후 130여 년이 지나 출판된 미야모토 무사시의 전기 2000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사사키 코지로가 고쿠라번 검술 사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사시와의 간류섬 대결 당시 50세가 훌쩍 넘었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8세의 어린 청년이 호소카와 가문이 통치하던 번의 검술 사범이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듯이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 시기가 뒤로 갈수록 등장하는 사사키 코지로의 나이도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54년 작품에서는 누가 봐도 18세의 청년이지만 2014년 테레비 아사히 개국 55주년 기념 작품 미야모토 무사시의 코지로는 40대로 보이고 2019년 개봉한 영화 무사시에서는 대략 50대는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의 포스가 강한 코지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사키 코지로라는 이름도 2000기라는 전기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쯔다, 와타나베 등의 성씨로 표현되기도 했고 타다이치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층 의문이 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초슈번의 집원인 초후번에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코지로의 대결 무대인 간류섬이 있는데요. 간류섬, 간류지마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류섬에 가기 위해서는 1번 선착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배를 타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갈리우섬에서 너구리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입구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너구리가 어떤 경로로 이곳에 들어왔는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2000년대 초부터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니 2003년 갈류섬 정비 사업이 완공되기 직전에 육지로부터 유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락선을 통해 사료를 보급해줘서 그런지 전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류섬은 사카모토 료마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암살당한 해인 1867년 봄날 저녁, 료마와 함께 갈류섬으로 건너와 불꽃놀이를 즐긴 적이 있다고 부인이었던 오리오가 생전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료마는 확실히 낭만 있는 사람이긴 하네요. 간류섬 안내도인데요. 3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섬입니다. 게다가 섬 북쪽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사시와 코지로가 대결했을 당시에는 분홍색 영역 정도 크기의 정말 작은 섬이었고요. 마치 배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배의 섬이라는 뜻인 후나시마가 간류섬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분홍색 이외의 지역은 매립지 공사로 넓어진 땅입니다. 후나시마 신사의 토리이가 보이네요. 원래 섬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무사시와 코지로의 동상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2003년) 정비사업 완공 당시 함께 설치되었으니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인공 해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사시가 배를 타고 넘어온 해변으로 보면 되겠죠. 무사시가 타고 온 배를 연상할 수 있도록 낡은 모습의 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지거나 타면 안 된다는 경고문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무사시와 코지로의 결투를 입회자 자격으로 지켜본 사무라이가 남긴 누마타 가기 기록 일부에는 무사시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리우지마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검으로 일격을 당하고 쓰러진 코지로는 여전히 숨이 붙어 있었고 이를 지켜본 무사시의 제자들이 코지로를 죽였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설에는 이 사실을 알고도 사사키 코지로가 승부에 임한 후 죽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패자를 기리기 위해 후나시마라는 섬 이름을 사사키 간류라고도 불렸던 코지로의 이름을 따 간류섬, 즉 간류지마로 바꿨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호소카와 가문의 지성 중 하나였던 모지성의 성주 대리인 누마타 노부모토의 도움을 받아 무사시가 오이타 방면으로 무사히 탈출했다는 이야기도 누마타 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지성은 칸몬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황과 날씨를 살펴 무사시의 탈출 시점을 정하기에는 좋은 위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마타 가기 또한 누마타 가문의 후손이 선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누마타 노부모토가 무사시를 무사히 보내줬다는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 무사시를 비겁자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지로와의 결투가 끝난 직후 시모노세키 일대에는 무사시가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 역시 진실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인물에 대한 신비감이 더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과 같이 간류섬이 정비되기 이전인 1987년 10월 4일 프로레슬링 선수였던 안토니오 이노키와 마사 사이토가 간류섬에서 관중 없이 노피플 매치를 치렀는데요. 무사시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 고지로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었다는 설에 기반하여 이 둘의 매치도 신경전 속에 예정 시간을 지나 시작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룰도 관객도 없이 횃불을 피워두고 치러진 이 시합은 일본 프로레슬링 사상 최장 경기 시간인 2시간 5분 14초 동안의 혈투 끝에 안토니오 이노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이 경기는 밤의 데스매치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일본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상상력이 재미있죠. 간류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